안녕하세요. 1시간이면 마스터한다. 인면도 작성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인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시간 동안 우리는 인면도를 작성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인면도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하시기에 그냥 그리면 된다,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선 굵기라든지 레이어 등등이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인면도를 작성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먼저 새 파일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뉴 버튼 클릭해서 새로운 도면을 열어 줄 거야.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오픈 옆에 내리막살표 클릭하셔서 나는 매트릭 밀리미터 단위로 열어줄 거야. 매트릭 선택하시게 되면 자, 매트릭 밀리미터 단위의 화면, 도면, 용지 꺼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보시면 내가 인면도, 전개도를 작성을 하는데, 자, 어느 부분을 작성을 할 것인가, 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인면도, 전개도라는 거는 평면도가 있어야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평면도, 자,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평면도가 있어야지 나는 인면도, 전개도를 작성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평면도가 있어요. 자, 평면도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나는 어떻게 그릴 거야? 지금 여기 가운데에 서서 바라봤을 때 요쯤에서, 자, 요쯤에서 지금 여기, 자, 거실 쪽을 바라본 상태, 이 방향을 그릴 거야 라고 할 때, 자, 보통 지금 내가 전개도를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인면도, 자, 원래 인면도는 외부에서 바라본 게 인면도고요. 이제 전개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바라본 벽면을 그리는 게 전개도인데, 자, 실외에서 바라봤냐 실내에서 바라봤냐 라는 것만 틀릴 뿐이지 그리는 방법은 좀 비슷해요. 그리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한 전개도, 실내 인면도, 전개도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여기 중간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그려주는데요. 자,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 라는 전제하에 보이는 면을 나는 이렇게 다 그려줄 거야. 하시게 되면 지금 어디 나오겠어요? 주방 나오고, 거실 나오고, 계단 나오고, 욕실, 공용 욕실 나오고, 침실의 일부 욕실, 그리고 부부 욕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나는 얘를 참고해서 그려주시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보이는 벽 같은 경우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잘리는 벽은 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 위치에 걸리는 면, 이 전개도선에 걸리는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이는 부분과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완성된 인면도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나는 결과물을 먼저 확인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얘하고 평면도를 참고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션 참고하기 위해서, 전개도 참고하기 위해서, 자, 사이즈를 얘는 좀 작게 놓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화면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주고요. 내가 작업할 거 드로잉 1번이다 라고 해주시고, 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파일 크기 좀 만져주고요. 자, 플로어 보시게 되면 플로어 플랜도 이렇게 띄워놓고 일단 내렸다가 내가 필요할 때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일단 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데, 자, 완성된 결과물에서 레이어 설정 보시게 되면 뭐 벽, 문 등등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나는 내가 작업할 도면에서 자, 레이어 창 들어가시는 거죠. 자, 레이어 창 들어가셔서 나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줄 거야. 자, 센터 레이어 먼저 나는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벽선이 필요해. 벽 레이어. 자, 보시면 이름은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벽 레이어 설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문이 있어. 자, 개구부 문과 그 다음에 창문도 있어. 자, 창문 레이어. 그 다음에 가구 있으니까 가구 레이어. 그 다음에 나는 텍스트 쓸 거예요. 마감재 등등 텍스트 쓸 거야. 텍스트.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치수도 쓸 거예요. 자, 디멘션 치수.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도면 양식 그려줄 거야. 템플릿 그려줄 거야. 템플릿 레이어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센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컬러 1번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벽은 2번, 도어는 4번, 그 다음에 창문도 똑같이 저는 일단 4번으로 할 거예요. 자, 레이어는 구분은 하긴 하지만 개구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단 4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나는 도어하고 윈도우 레이어 컬러 다르게 지정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다르게 지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가구는 나는 6번으로 할 것이며 텍스트 7번, 디멘션 7번, 그 다음에 도면 양식도 일단 똑같이 7번으로 해줄 거야. 자, 내가 원하는 컬러 있으면 걔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컬러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만 구분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레이어 창 닫아주시고, 자, 레이어 컨트롤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어 여러 개 생긴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나는 이 지금 이름 보시게 되면 드로잉 1이라고 해서 임시 네임, 임시 파일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캐드가 다운되는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자, 새 파일 열어주고 레이어 만들었어. 자, 그러면 자, 나는 얘를 저장해 줄 거야. 자, 전개도라고 저장을 해줄 거야. 내 마음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개도.dwg. 자, 캐드는 기본적으로 dwg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서 dwg로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이제 도면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캐드에서 내가 이 건축 도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센터선, 중심선이에요. 자,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나는 중심선 어디에다가 그려줄 거야? 자,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가운데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위쪽, 자, 방위로 하게 되면 위에 북쪽을 내가 그려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센터선 요거 자, 잠시만요. 요거 잘못 선택했을 때는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해요. 자, 내가 보이는 방향에 있는 센터선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침실에서도 걸려 있으니까 얘까지 해서 자, 요렇게 나는 센터선이 필요해. 그러면 물론 치수가 나와 있어요. 자, 치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내가 이 치수를 보고 옵셋을 해서 센터선을 똑같이 그려줘도 되지만 자, 캐드에서 클립 복사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왼쪽에 평면도 파일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선택하고 자, 컨트롤 C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클립 복사 7개 됐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전개도 내가 그려줄 파일 들어오셔서 컨트롤 V 자,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죠.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좀 익스텐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선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려줄 건데, 자, 이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친구가, 자, 보시게 되면, 자, 친구 나는 2800으로 할 거예요. 근데 2800에서 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슬래브라는 게 들어가요. 자,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계단이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위에 층. 자, 위에 층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업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뜻이어서 위에 상부층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부층에도 이제 난방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난방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가고 하다 보면, 자, 슬래브가 3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천장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는 2500까지 나오게 돼요. 내가 밟고 있는 바닥에서부터 내가 보고 있는 천장까지는 2500이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전개도 파일로 들어오셔서, 자, 벽 레이어로 저는 설정해 주고요. 자, 일단 오쏘 켜주시고, F8번으로 오쏘 켜주시고, 임의의 수평선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천장고 얼마야? 2500이니까, 자, 옵셋 들어가셔서 2500만큼 위로 옵셋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개도 같은 경우는 실내 인면도 실내 전개도 같은 경우는 보이는 선을 위주로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2500 천장고 2500 해주시고요. 자, 일단 개를 기준으로 센터선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트림이나 익스텐드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불필요한 거 잘라주시고요. 자, Shift 누르고 클릭 해주시게 되면 요거 연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센터선 정리가 다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내가 보는 방향 그대로 좌측에 있는 여기 주방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주방 지금 벽 두께 보시게 되면 센터선 기준으로 실내로 얼만큼 100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주방 벽 같은 경우는, 현재 주방 벽 같은 경우는 센터선에서 양쪽으로 얼마냐면, 자, 양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합이 200이니까 양쪽으로 100 들어가요. 자, 그만큼 똑같이 표현을 일단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부터 해볼까요? 주방 벽부터 해보게 되면, 자, 센터선부터 오른쪽으로 100만큼 옵셋 들어가셔서 100만큼 옵셋 해주시는데, 자, 레이어 내가 계속 바꿔야 되니까 저는 일단 하기 전에 언두로 되돌아가서, 자, 옵셋 들어가셔서 레이어 옵션 들어가서 나는 얘를, 자, 커렌트 옵션으로 바꿔줄 거야. 현재 설정 옵션으로 나오게끔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100만큼 얘를 오른쪽으로 옵셋해서 내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현재 설정 레이어로 나오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방벽, 주방과 거실 사이의 벽 센터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100씩이죠. 자, 양쪽으로 100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요. 자, 넘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계단실이에요. 자, 계단실 보시게 되면 내가 여기 가운데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주방벽처럼 계단실 양쪽의 벽이 나한테 다 보이는데, 일단 왼쪽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벽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실내 벽이기 때문에 합이 200이고, 보시면 지금 요 설계에서는 똑같이 센터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100만큼 나는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자, 옵셋 들어가셔서 계단실에 해당하는 만큼 100만큼 양 옆으로 옵셋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계단실과 공용 욕실 사이에 있는 벽이에요.
자, 계단실과 공용 욕실 사이에 있는 벽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두께가 100에서 200인데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100, 200짜리 벽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벽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선만 보이겠어요? 어떤 선? 요 선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나는 보이는 선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개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보이는 선만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전개도에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00만큼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옵셋 들어가셔서 나는 자 100만큼 얘를 왼쪽으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여기 침실원, 자 마스터룸에 지금 벽이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벽을 지나가요. 단면이 들어가는 면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얘도 내력벽이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양쪽 100 해줄 건데 자, 옵셋 들어가셔서 오른쪽 전개도에서 옵셋 들어가셔서 양쪽으로 100만큼 해주시고 중요한 건 자 실제로 얘는 내가 여기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벽이 아니고 잘려지는 단면 형태의 벽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 주시냐면 자 트림 들어가셔서 자 양쪽에 벽선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천장선 아래쪽에 바닥선 잘라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면도 전개도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벽은 아 단면의 벽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공용욕실하고 오른쪽에 부부욕실 사이에 마찬가지로 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력벽 200짜리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나는 여기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그 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벽선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선은 두고요. 센터선은 어차피 가상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시고요. 얘는 건너뛰는 거예요. 뭐를? 벽선을.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진짜 단열벽. 이제 내가 봤을 때 보이는 벽 어떤 벽이에요? 요 벽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단열벽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실내로 100, 실외로 200 보시면 여기도 단열. 자, 단열이라는 것은 실내와 실외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실내로 100, 실외로 200이니까 자, 실내에서 봤을 때 외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내로 자, 실내로 100만큼 옵셋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가 벽선을 다 그리고 났더니 양쪽이 이렇게 남아. 얘네들은 트림 들어가서 자, 선택 양쪽에 벽선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차피 바닥 없는 거예요. 바닥에 바닥 없죠? 그러면 없어. 잘라주고. 자, 보시면 외부에 천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단열벽 봤을 때 여기 주방이고 왼쪽에 바닥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렇게 잘라주시면 일단 벽선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전개도에서 인면도에서 일단 중심선과 센터선 그리고 벽선 자 벽선 그려주시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는 다 해준 거예요. 자, 원래 건축도면에서 내가 센터선하고 벽선을 다 그렸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채워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평면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평면도상에서는 일단 들어있는 가구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내가 뭐로 했어요? 자, 퍼니처 해가지고 가구 레이어로 설정을 해줬는데 자, 레이어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면도에서는 살짝 틀려요. 인면도에서는 살짝 틀리고요. 지금 보시면 계단 보일 거예요. 자, 나는 인면도상에서 계단을 그려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단 같은 경우는 이 실내 설계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설계 같은 경우는 일단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공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 친구가 지금 2800이고 내가 얘를 단높이 160 정도로 하게 되면은 계단이 17.5개 정도 나와요. 그럼 나는 17개로 맞춰줄 거다. 그냥 단높이 다 똑같이 해서 17개 정도로 맞춰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계단 하나당 164.7 약간 165에 가까운 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165로 맞춰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165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부분만 내가 좀 치수를 작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작부터 자 1층에서부터 계단을 165보다 조금 작게 시작해서 아무튼 친구 2800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계단 설계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자 1층에서부터 자 여기 1층에서부터 단높이 얼마예요? 자 14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다시 인면도로 들어오시게 되면 계단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단 하나 높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략 165로 하기로 했고요. 자, 평면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165로 해서 지금 계단이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내가 여기 1층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9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9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단높이 하나 얼만큼 하기로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164.7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일단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자, 164.7로 그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보면서 그려주시게 되면 자, 계단실 어디예요? 자, 이 부분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164.7이라고 옵셋을 일단 해주시고요. 자, 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단실 사이에 보이는데 자, 보시면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디귿자예요. 그래서 반 나눠서 올라가고 2층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거 그대로 그려주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요, 트림 들어가서 양쪽에 보이는 벽선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계단선 잘라주시고요.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벽선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보통 계단을 레이어 따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들어가셔서 나는 이렇게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다른 가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벽의 개념으로 저는 월-1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 자, 레이어는 저는 7번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레이어 요거 일단 바꿔요. 옵셋 할 때 내가 레이어를 미리 바꿔놓고 옵셋을 해줘야지 나중에 다시 레이어를 바꿀 일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계단 난간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손수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면도 상에서 보시게 되면 손수침 하나, 계단 난간 보시게 되면 자, 50 정도로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평면상에서 봤을 때 꺾였어요. 왜냐면 디귿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의 부분도 50으로 해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라인 들어가셔서 여기 벽 사이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라인 일단 그려주시고요. 자, 옵셋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얼마 50만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중간 기준으로 사이가 50이니까 25에서 양쪽으로 옵셋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50만큼 옵셋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 손수침은 레이어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1로 7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성된 지금 여기 인면도 보시게 되면 전개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계단 하나는 레이어를 지금 벽선보다 얇게 내가 출력할 거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줬는데 자, 보시면 계단에서 이 골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는 똑같이 벽 레이어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냥 벽 레이어로 그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계단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쪽은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1층에서 2층에서 올라가는 이쯤까지는 보이겠지만, 여기 위에 부분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일단 트림 들어가서요. 자, 여기 센터. 자, 얘가 무슨 선이에요? 지금 가운데에 이 계단의 바닥 골조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일단 잘라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가운데 잘라 주셔야겠죠. 왜냐면 손수침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서 옵셋하게 되면 요거 따로 잘려서 이만큼 따로따로 해줘야 되니까 저는 일단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원래는 잘라줘야 되는 거지만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1층에서 봤을 때 계단이 9개가 다 보인다고 했지만 이거 단높이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9개가 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단높이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164.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층고는 280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얼마예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거는 2500까지예요. 그러면 자 164.7 곱하기 해서 2500까지 보이는 선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사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계단 단높이가 높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단높이가 다 보이고 사람의 일부 반 정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1개서부터 9개예요. 자, 계산기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래 계단 설계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평면도상에 있는 걸 보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단높이 얼마? 164.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64.7 곱하기 9개 하시게 되면 자, 14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 2500에서 1000 정도는 그냥 벽이 보인다는 얘기죠. 계단실의 벽.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단이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어떤 계단은 시작사부터 끝까지 다 계단 난간이 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계단 참이 있기 때문에 일단 9개까지는 다 보이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 했어요. 그러면 옵셋 몇 개 해주면 돼요? 8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나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찍어주시게 되면 옵셋 들어갔을 때 164.7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일단 나는 그대로 해줄 거야. 선택해 주시고요. 멀티플 옵션 들어가셔서 몇 개 한다고 했어요? 8개 한다고 했는데 자, 내가 아까 어떻게 레이어를 옵셋 들어가셔서 레이어 옵션을 어떻게 커렌트로 바꿔놨는데 이번에 원본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소스로 바꿔주시고요. 선택 멀티플 들어가서 하나 했고 2, 3, 4, 5, 6, 7, 8 해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몇 개? 9개. 하나 드렸네요. 하나 더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처럼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난간이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을 집어 넣어서 여기 위에 손수층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고 이 난간의 기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게 해줬어요. 얇게 해줬는데 저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똑같이 두께 똑같다라고 간주하고요. 자, 여기 손수침 보시게 되면 난간 높이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사람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900 정도 높이까지만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900 똑같이 900 정도 올라가셔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난간 한번 꺾여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꺾여 가지고 일부는 보일 수도 있고 일부는 안 보일 수도 있고 그건 계단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보인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여기 폭의 높이 값만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뭐 20 정도 얘는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보이는 선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오른쪽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다시 인면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이 계단 난간, 손수침 사이로 계단 선은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난간이 있으면 계단 선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일단 옵셋하고 자르자고 했던 것들, 자, 계단, 난간, 손수침 사이로 엔터, 계단 선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위에, 자,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 나한테 2층으로 올라갈 때 일부가 보시는 것처럼, 인면도 보시는 것처럼 일부의 벽이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그거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원래는 계단 두께에 따라서 이 슬라브가 내려오는 거, 슬라브 두께에 따라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슬라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걔는 조금 복잡해서, 자, 계단선 요렇게 그냥 벽선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인면도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계단실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남기 때문에 보통 창고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문 하나 제작해주고 이제 기어 들어가서 그냥 짐만 넣어주는 그런 창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을 그려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고문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창고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단, 가장 어려운 계단은 평면도를 보고 계산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인면도 보시면 지금 뭐 있어요? 자, 몰딩, 상단에 몰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뭐 있어요? 걸레바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치수를 어떻게 180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몰딩 같은 경우도 디자인에 따라서 요즘은 천차만별인데 저는 50 정도로 했어요. 자, 그러면 평면도를 보시고요. 내가 몰딩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나눠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왼쪽에 주방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요즘은 주방 디자인도, 주방 가구의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 자, 일단 이 주방에서 점선이 꺾여져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주방에는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는데 상부장 자리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상부장이 들어가게 되면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몰딩이 따로 들어가기보다는, 자, 보시는 것처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서서 봤을 때는 주방 가구 마감, 주방 가구에 몰딩으로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 나머지 부분, 여기 몰딩 보이겠죠? 여기서도 몰딩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문을 기준으로 해서 키 큰 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쪽에 냉장고 있고 냉장고 위에도 상부장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키 큰 장, 뭐 상부장 있다라고 하고선, 자, 주방에서는 일단 몰딩 안 보이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문이 있는 공간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이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옵셋 들어가셔서, 자, 이제 옵셋 들어가셔서, 자, 레이어를 커렌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월-1로 저는 몰딩하고 걸레바지 해줄 거니까 옵셋 들어가셔서, 자, 레이어 들어가서 커렌트로 바꿔주시고요. 50만큼 몰딩선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내려주다 보니까 벽선에서, 내가 긴 벽선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려졌어. 그러면 일단 그려놓고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에 걸레바지 선도 똑같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걸레바지 180만큼 위로 옵셋 해주시면 일단, 자, 걸레바지 몰딩선 들어가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자, 몰딩이랑 걸레바지 그려놓고 나중에 잘라줘요. 자, 일단 잘라주는 경우 대표적인 게 문이죠. 문이고 창문.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문처럼 바닥까지 내려오는 분합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걸레바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면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중간에 허리 중간서부터 들어가는 창으로 해주도록 할 거고, 문은 당연히 바닥부터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나는 재료분리선 같은 경우는 레벨 맞춰서 그냥 안 보이게
보이게끔 해줬기 때문에 요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 사이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문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저는 900으로 맞춰서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욕실 문이기 때문에 800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발코니 문이기 때문에 800. 제가 말한 900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방문을 900으로 해줄 거고 지금 이 도면에서는 800. 자, 욕실이나 또는 다용도실 나가는 문은 80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엘리베이션 다시 들어오셔서 자, 일단 지금 이 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 문틀 보이는 문틀선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조금 더 문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얘는 무늬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0에 무늬는 얼마? 자, 디스트 들어가셔서 30에다가 무늬는 150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현장에서는 보통 설계사무실에서는요. 자, 문 모양 그대로 도면을 그려주는데 얘는 일단 그냥 기본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30에 그 다음에 150 해줄 거고요. 중요한 건 문의 높이죠. 자, 문 높이 보시게 되면 자, 디스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서부터 문 끝까지 쟀을 때 2100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자, 2100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 크기에 따라 조금 틀려요. 자, 요즘은 문 2100으로 맞춰서 해주는 경우보다는 요즘의 추세는 요즘의 유행은요. 여기 끝까지 다 올려요. 자, 여기에서 표현을 해보면 문틀을 거의 위에 여기 몰딩선까지 올려서 이렇게 높게 해줘요. 자, 그래야 천장고가 더 높아 보이고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이제 실내 개방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인데 일단 저는 그냥 전선 건축에 2100으로 나왔기 때문에 2100으로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800에 얼마? 자, 일단은 여기다 그려볼까요? 레이어, 문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렉탱글 들어가셔서 골뱅이 자, 800폭에 2100짜리가 들어가요. 자, 일단 먼저 문 그려놓고 위치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30만큼 해주시는데 자,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자, 문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지금 문틀 아래 보이게끔 해놨어요. 자, 문틀이 아래 안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내려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간 관계상 얘는 문 디자인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그냥 이렇게 3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150만큼 자, 문이 좀 문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자, 모양을 좀 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모양 내줄 때 레이어를 따로 구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어하고서 뭐 도어 다시 1이라고 레이어 구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컬러만 나는 8번으로 할 거야 해서 8번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얘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 디자인 보시게 되면 자, 문이 열리는 반경 표시, 문이 열리는 방향 표시해 준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문이 지금 평면도 상에서 봤을 때 자, 어떻게 왼쪽 자, 보시게 되면 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리는 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센터선 레이어로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어떻게 자, 보시는 것처럼 라인 들어가셔서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꺽쇠부등을 열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라인 타입은 나중에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오스냅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자, 문 손잡이 보시게 되면 이제 얘는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대략적으로 그려서 바닥에서부터 얼마? 900만큼 높이에다가 자, 직경은 얼마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 70 정도 그려줬어요. 그래서 얘도 손잡이 나는 그대로 그려줄 거야. 예쁘게 그려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대강 서클 들어가셔서 얼마? 자, 저 70짜리로 자, 지름 70짜리로 그렸으니까 70짜리 그려주고요. 자, 무브 들어가서 어떻게? 자, 아까 900 높이는 900 정도로 맞춰주셔야 돼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높이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 들어가서 대충 가운데로 옮겨주시고요. 자, 라인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 저는 일단 그냥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중심선 복사해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손잡이는 보이는 애이기 때문에 문에 보이는 선으로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문은 어디에다가 위치하느냐? 자, 평면도를 보고 문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자, 주방 같은 경우는 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니까 요거 문 다 만들어 놓은 거 사이즈 같으니까 미러해서 미러 하나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자, 벽선 보시면 보이는 벽선 기준으로 해서 디스트로 재세요. 자, 실제로 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보이는 벽선 주방 가고 있는 데부터 자, 659.6 보시면 다시 한번 재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한 660 정도 지금 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옵셋 들어가셔서 660 정도 이렇게 가셔서요. 자, 얘를 무브 들어가셔서 문 자리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욕실에 해당하는 문 보시게 되면 자, 중심선에서부터 벽 100이고 제가 100만큼 띄어서 얼마큼 여기 100만큼 띄어서 문을 넣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 보이는 벽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는 벽선 그 다음에 100만큼 띄었어. 그러면 중심선에서 얼마? 100해서 200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옵셋 들어가셔서 200만큼 얘를 요렇게 자, 옵셋 해주시고요. 자, 카피 들어가셔서 얘를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부 욕실도 왼쪽에 있는 공용 욕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카피 들어가서 문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센터선 기준으로 잡고 그 욕실 두 개 사이에 센터선에다가 잡아 주시게 되면 똑같이 센터선에서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잡히게 되겠죠. 자, 옵셋한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일단 문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 기준으로 해서 걸레바지 선은 없을 거니까 걸레바지 선 잘라주시고요. 자, 문 기준으로 해서 걸레바지 선, 문 기준으로 해서 걸레바지 선 잘라주시면 일단 문 다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몰딩 일단 지금 몰딩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건데 자, 몰딩을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가구선 그려주셔야 돼요. 가구선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주방 가구는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커요. 자, 요즘은 이 주방 가구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높이도 맞춤이 되고 상부장도 워낙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어떤 디자인으로 뽑느냐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려놓도록 한 거고요. 걔는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나눠서 그려놨는데 자, 하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높이 900 정도로 했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얼마 보시는 것처럼 자, 700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하부장 바닥에서부터 600, 그 다음에 상부장 위에서부터 자, 600이 아니죠. 900이죠. 옵셋 들어가셔서 자, 900만큼 아래에서 위로 옵셋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엘리베이션 얘 보시게 되면 자, 상부장 700. 자, 옵셋 들어가셔서 자, 상부장 700만큼 요렇게 위에 천장 끝에서 내려다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자, 문에서부터 저는 얼마만큼 자, 100 정도 띄어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문에서부터 어차피 그려야 할 선이니까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옵셋 들어가서 100만큼 옵셋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시고요. 자, 얘는 무슨 선이에요? 가구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일단 주방 가구에 해당하니까 레이어 가구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내려요. 바닥까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장까지 올려주시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자, 얘네 기준으로 자르고 잘라서 상하부장 완성이 됐고요.
자, 중간에 요 라인은 이제 재료 분리라고 해가지고 보이시면 지금 타일,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주방 가구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타일 부분에 이 끝선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가구 레이어로 해주는데, 자, 아니면 뭐 마감재로 해줄 거예요. 네, 현재 마감재 레이어 없으니까요. 자, 레이어 들어가셔서 마감재. 자, 나는 마감재는 따로 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마감재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컬러는 나는 얘 몇 번으로 할 거야? 8번으로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나는 요거 마감선이니까 8번으로 할 거야. 자, 요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지금 여기 주방 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구 기준으로 해서 자, 걸레바지하고 여기 몰딩선 잘려요. 자, 보통 가구, 특히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방 가구 자체에서 몰딩과 걸레바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걔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중간에 타일은 내가 원하는 타일 모양에 따라서 넣어주시고 후드 위치 따라서 후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자, 얘는 키 큰 장. 자, 평면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키 큰 장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장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장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문에서 적당히 이만큼 들어왔어. 50 정도 들어왔어. 자, 옵셋 들어가셔서 50 정도 옵셋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키 큰 장 레이어, 가구니까 가구 레이어. 그러면 나는 트림 들어가서 키 큰 장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벽 사이에 몰딩 안 보이고 걸레바지 안 보여.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무슨 벽이냐면 보이는 벽이에요. 보이는 벽인데 보이는 벽도 디자인이 천차만별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보이는 벽에 출입구 같은 경우에다가 안쪽에 뭐 서스나 아니면은 뭐 목재로해서 안쪽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벽지, 도배나 뭐 페인트 마감을 똑같이 갈 거니까 걸레바지선, 몰딩선 똑같이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창문 있어요. 자, 창문 같은 경우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창문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 원하는 위치 값대로, 근데 위치는 평면도 그대로, 자,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사이즈 그대로 적용해서 그려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면, 지금 디스 들어가서 자, 여기 벽끝선에서 창문 시작 650, 창문 하나는 얼마예요? 500이에요. 그러면 나는 옵셋 들어가셔서 650만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하나 폭 얼마였어요? 500. 자, 아까 디스트로 됐을 때 얼마였어요? 500이었고요. 자, 결과물 보시게 되면 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창문 하나는 얼마? 자, 1100 정도로 하고 바닥에서부터 1000 올렸어요. 그러면 옵셋 들어가셔서 1000 정도 바닥에서부터 올려주시고요. 자, 렉탱글 들어가서 얼마? 골뱅이 나는 500, 1100 해서 창문 그려주는 거죠. 자, 얘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레이어는 어떻게? 창문 레이어로 설정해 주시고요. 안에 창문 디자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창문이 몇 개예요? 3개가 더 있어요. 간격값은 얼마예요? 간격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이니까 500짜리 3개 더. 자, 카피 들어가서요. 자기 자신도 얼마예요? 500이니까 카피 들어가서 자, 100만큼 옵셋. 1000이죠. 1000만큼 옵셋 해주시고요. 다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창문을 다 그렸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카피해서 4개 다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요문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면도 보시게 되면 자, 문 그리고 문 그렸어. 자, 일단 자, 몰딩선. 자, 보시면 여기 계단실도 평면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보이는 벽이기 때문에 몰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걸레바지 다 보여 라고 해줄 거고요. 자, 여기 부분 계단 참에서 이 부분은 2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벽이기 때문에 자, 트림 들어가셔서 계단 사이에 몰딩선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거죠.
왜냐면 2층 천장에 있겠죠. 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는 벽, 자, 욕실에서 여기 안방 사이에 벽 사이는 자, 몰딩선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침실에서 보이는 욕실은 보시는 것처럼 몰딩하고 걸레바지선, 자, 문을 제외하고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보이는 대로 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략한다고 했고요. 아, 여기 걸레바지 이 부분 안 잘라줬네요. 여기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그린 거예요. 나는 이제 센터선 정리하고 치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센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랭센으로 많이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랭센 들어가셔서 델타 값 500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연장, 얘도 연장. 왜냐면 치수 써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와, 위쪽으로 2번 갔네요. 저거 이따가 한번 잘라줄게요. 자, 얘도 연장. 미드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클릭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연장해 주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 연장할 것까지 생각해서 센터선을 잘라 주셨으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500 줄여야겠죠. 그래서 500 줄여주시면 센터선 다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치수선하고 마감선 나오겠죠? 그래서 치수선 같은 경우는 레이어 치수로 해주시고요. 레이어 치수 디멘션으로 해주시고요. 자, 일단 라이너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캐드의 모든 툴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나는 유저블 스케일 정도만 한 50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치수 써주시고요. 자, 필요한 치수는 그냥 공간별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간별로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욕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자, 가벽 치수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뽑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치수 보시게 되면 전체 치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마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슨 마감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요 정도로만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리더선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90도 각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90도 리더선 들어가셔서 자, 90도 각으로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지금 보시면 얘는 도트로 썼어요. 그러면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셔서 자, 모디파이 들어가셔서 심볼 앤 어로우에서 도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트, 얘도 도트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해서 도트, 오케이, 클로즈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일단 하나 써요. 자, DT 들어가서 쓸까요? 그래서 DT로 뭐 지정 몰딩 마감 해주시고요. 자, 폰트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폰트, 내가 좋아하는 폰트, 잘 보이는 폰트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너무 크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스케일, 문자 크기는 얘랑 얼추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타일에서 픽스를 시켜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로 깨요. 저는 이렇게 깨서 요거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자, 지정 몰딩 말고 얘는 페인트 마감으로 할 거야. 거실은 페인트로 저는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 지정 몰딩에다가 이 도트 하나 또 카피해야겠죠. 그래서 카피 들어가셔서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치수 보시게 되면 현재 10진수이기 때문에 단위 형식 뭐로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해주셔야지 천단위마다 점, 콤마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일단 다 써줬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마감재까지 다 썼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도면 틀, 폼 그리셔야겠죠. 자, 레이어 도면 틀, 자, 폼으로 해주시고요. A3에다가 출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A3 용지 사이즈 420에 297짜리 그려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도면 양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고요. 자, 이 도면 양식에다가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 도면을 줄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면 양식을 스케일 들어가셔서 걔가 들어갈 정도로 확대 50 정도 확대를 했더니 자, 잘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나는 출력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플롯 들어가셔서 자, 파일 플롯 들어가셔서 자, A4의 사이즈 설정해 주시고요. 자, A3죠. A3 용지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고 스케일만 50으로 지정해 주시고 윈도우로 자, 코너에서 코너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프린터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가상의 프린터 설정해 주시고 프리뷰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컬러풀하게 나는 뽑을 거 아니니까 플롯 스타일 테이블 들어가셔서 어떻게 나는 자, 여기 플롯 스타일 에디터에서 내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인면도를 다 그렸어 라고 하시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면도 그려봤고요. 자, 평면하고 인면을 한 번씩 그려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타입도 그리면서 좀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어느 정도 좀 익혀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인면도상에서는 내가 전기도상에서는 보이는 선,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전개도나 외부 인면도나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선, 안 보이는 선 잘 구분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냐?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나는 인면도 전개도 그리기를 완성할 수 있다, 마스터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